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맡은 대기고등학교 현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합평으로 준비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정시 모집 그리고 수능의 중요성,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모집 전형은 다시 말해서 수능 점수를 주요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정시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능 100%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서류평가를 왜 반영하고 있을까요? 자, 서울대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 입시제도 개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부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도 2022학년도부터 개선이 되고 폐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022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 때문인데요.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011학년도까지는 수능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736명이었습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 되는 인원을 수능에서 선발하고 있었죠. 근데 정부에서 2024학년도까지 수능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40% 정도로 끌어올리라고 해서 2배 가까운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정시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대는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으로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안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서류평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2011년 이후 수능 및 정시 정책의 변화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EBS 연계율 70%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2014년에는 수준별 수능으로 A, B형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영어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가 됐고요. 2017년에는 국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가 되고 한국사 영역이 필수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자, 2022년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실시하면서 EBS 연계율을 50%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때 같이 발표가 된 것이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2024학년도까지 40% 비중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교과 정성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 봤더니 작년에는 고려대학교도 정시에서 교과 정량 평가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6학년도에는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도 수능에서 교과 점수를 반영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 수능 100%로 선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에서 교과 점수를 반영하려고 할까? 서류평가를 반영하려고 할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일괄 평가로 교과를 4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2명의 평가자가 A, B, C의 평가 등급을 부여한 다음에 평가 등급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의 평가자가 모두 A를 부여한 경우에는 10점을 주고요. A, B를 평가한 경우에는 8점, B, B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6점, B, C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3점, C, C를 평가한 경우에는 0점 이렇게 등급 조합별로 100점을 달리해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평가 항목을 살펴보시면 과목 이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고요.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목 이수 내용에서는 교과목 이수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을 했을 때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가지고 관련 교과목들을 선택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 성취도와 관련해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영역 내에 학업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목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업 수행의 충실도와 태도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랑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을 정시에서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일반 전형은 좀 다른 점이, 먼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로만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교과 평가를 20% 반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명의 평가자가 A, B, C 평가 등급을 부여한 다음에 평가 등급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교과우수 전형 교과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교과우수 전형으로 정시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교과우수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점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 등급을 산출하는 교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선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려대에서 왜 이렇게 교과 점수를 정량적으로 반영해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할까 의문점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고교 교육의 정상으로 시도한다는 측면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교과우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교과우수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평균 점수가 391점부터 389점까지의 고려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해당 학생들의 교과 점수는 1점대부터 5점대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를 고려대학교의 환산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해보니 391점인 학생은 환산 점수가 661.45로 순위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389점인 학생은 환산 점수가 651.51로 순위상으로는 5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불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388점, 동점자인 학생이지만 환산 점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상위에 있는 3명은 합격을 했고 밑에 있는 2명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2024학년도에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선발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먼저 1위를 했던 친구는 1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2위를 했던 친구를 보니까 예상 순위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2위를 했던 친구는 교과 등급이 3.49고요. 그 다음에 4위를 했던 친구가 봤더니 2위로 예상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내신 점수를 살펴보니까 1.72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교과 점수를 정량 평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교과 우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가 합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3등급 이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부터는 이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좀 더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두 대학이 어떻게 서류평가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가톨릭대학, 건국대학, 고려대학, 서울대학, 부산대학, 국민대학 등 총 21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서류 평가를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시 모집과 수능 과목 선택으로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